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두 번째 과목 사회복지 조사론 파이널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조사론 말만 들어도 아주 인지가 뭐죠? DGR 대가리죠. 대가리가 조사지는 과목이 조사론이에요. 잘못 공부하면 아주 대가리 조사져요. 대가리 빠개지는 과목입니다. 아주 짜증나는 과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어렵게 느끼고 제일 과락이 많이 나오고 점수가 제일 낮은 과목이 조사론이거든요. 그래서 대가리가 조사지지 않게 합리적이고 즐겁게 공부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에요. 버리면 자유가 찾아온다. 잘 버려야 돼요. 교수님, 과락이 많이 나온다면서요. 과락이 안 나오도록 버려야죠. 그래서 본 강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왜? 강의를 들어야 과락이 안 나오니까요. 과락만 면하면 돼요. 그래서 목표를 50점 반띵만 하자. 그럼 벌써 마음이 가벼워져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인지가 조사지지 않아요. 반띵만 하자. 왜? 우리한테는 1과목 인행사가 있어요. 인행사에서 70점만 맞아주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인행사에 시간을 더 투자해야 돼요. 노력을 더 해야 돼요. 인행사에서 70을 맞고 조사론에서 50을 맞으면 그러면 뭐 합격은 문제 없는 거죠. 근데 거꾸로 가요. 조사론은 어렵다고 조사론만 계속 조사지게 시간만 붙들고 있고, 인행사는 또 소홀히 하고, 이러면 삑살입니다. 인행사에 시간을 더 투자해서 점수를 올리고 조사론은 50만 맞자. 이 전략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100점 맞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가리 조사집니다. 두 번째는요 좀 지우고 할까요? 깔끔하게. 첫째는 50점만 맞자. 인행사에서 점수를 더 맞자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요, 조사는 생명 검사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생명 검사에 있지 않습니까? 이자가 있어요. 이 이자를 가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렇게 장난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헷갈리게 해요. 근데 사실 조사론이요, 공부하다 보면 의외로 쉬워요. 의외로 재밌어요. 왜냐면요, 범위가 넓지 않거든요. 조사론 뭐 통계 이런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별로 내용이 광범위하지 않아요.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내용이 거기서 거기에요. 나온 거 또 나오고 나온 거 또 나오고 그 포인트만 잡으면요 50점 그냥 패치해서 먹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생명검사다. 생명검사에서 이 포인트 잡는 게 중요해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래서 쓸데없는 걸 버리자. 이 쓸데없는 걸 자꾸 공부하니까 시간 투자하고 해도 모르고 공부할수록 헷갈리고, 이게 여러분 뇌예요, 뇌. 공부할수록 헷갈리는 게 조사론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포인트만 잡아야 돼요. 포인트만 잡아서 50점만 넘기자. 아주 간단하고 건강한 과목입니다. 그럼 어떻게 포인트 잡냐? 가장 포인트 잡는 공부 방법은요, 의외로 인문학이에요. 의외로 조사론이요, 인문학적 요소가 많아요. 국어 시험과 비슷해요. 교수님 아닌데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꼭가게. 국어 시험하고 비슷해요. 말뜻을 보게 되면요, 맨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범위가 작기 때문에 말장난이 겁나 심해요. 말장난만 찾아내도 맞출 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본 문제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단일 사례 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단일 사례 연구 뭐예요? 우리 뭐 보통 A 기초설 만들고 그다음에 개입하고 이런 게 단일 사례 연구 아니에요? 기초설 만들 거 아니에요? 기초설 왜 만들어요? 반응을 보려고 만드는 거죠. 그 비반응, 비반응은 아니지. 반응 보려고 금방 나오잖아요. 인문학 문제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얘는 몰라도 되잖아요. 답을 찾는 여행이에요. 시험은 답을 찾는 여행입니다. 근데 자꾸 얘를 분석하고 얘는 뭘까 이해하려고, 얘를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무슨 박사야?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맨 박사처럼 공부해요. 얘는 석사처럼 공부하고 얘는 박사처럼 공부하고 또 이해가 안 되면 또 보고 또 보고 맨날 그 짓만 하니까 머리가 돌아버리죠. 이제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대가리가 조사진대에서 조사론이에요. 박사처럼 할 거 없어요. 답만 맞추면 돼요. 나오잖아요. 얘는 몰라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제가 이제 조사로는 잔소리가 좀 심해요, 여러분. 이제 잔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약이 됩니다. 보약이 됩니다. 시험 보는 방법도 중요해요, 여러분들. 시간 많지 않아요. 1분에 한 문제씩 찍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1분에 마킹까지 가야 돼요. 떨려서 마킹할 때도 벌벌 떨려 이렇게 잘못하면 막 알코올 중고차서 막 손대고 너무 긴장돼서 마킹도 오래 걸려요. 집중해야 돼요. 잘못하면 또 실수할 수 있어요. 마킹까지 문제를 읽고 답을 찾아서 1분 이내에 끝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연구할 시간 없습니다. 분석할 시간 없어요. 이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세요. 이거 갖고 1분, 이거 갖고 2분, 이거 갖고 3분. 맞추면 뭐 할게요? 10문제 풀고 시간 초과인데. 그러니까요. 이걸 분석하지 마세요. 그냥 쭉 읽어보세요. 읽다가 딱 걸리는 거 있어요. 반응 보는 거지. 끝. 그러면 4번, 5번 매킹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돼요. 가만히 있어봐. 불안한데? 한번 또 읽어봐야지. 맨날 이 짓거리 하면 미쳐버려요. 절대 이러시면 안 됩니다. 특히 조사로는 쫙 읽어보면서 이게 느낌이 왔어. 느낌대로 찍고 넘어가세요. 반응 보는 거지. 끝. 이렇게 해보세요. 의외로 인문학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요. 이제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뭐 해설이니까 뭐 단일 차례로서 단일 차례니까 뭐 당연하겠죠. 여러 명이 조사되어서 우연한 사건을 통제할 수 있다. 뭐 기초서로 통제할 수 있다. 뭐 통제할 수 있다. 가능하다. 아, 그렇구나. 다 좋은 말이잖아요. 비는 아니지. 비풍초 똥발상. 화투도 고스톱도 갑자기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화투 추세도 낼 거 없으면 그냥 비풍초 똥발상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웃자고 하는 겁니다. 비는 아니지. 끝. 이런 식으로 문제 풀면요. 쉬워요. 2번 문제 가보실까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다음 이거 겁나게 어렵게 느껴지죠. 이거 분석해서 어려워요. 친해. 여러분 제 강의할 때 많이 제가 예를 들었죠. 친해가 다리가 100개예요. 빨리 달려요. 토끼가 깜짝거려요. 친해야 다리 한 개씩 분석하면서 해봐. 재밌을 것 같아. 알았어. 친해 죽었어요. 다리 분석하다가. 다리 들고 가다가 죽었어요. 왜? 한 개씩 분석하니까 꼬이거든요. 분석하면 안 돼요. 탁 보고 치고 들어가야 돼요. 옳은 거는 쭉 보니까 얘 불가능하대. 얘도 불가능하대. 얘도 뭐 할 수 없대. 얘도 필요치 않대. 근데 얘는 한대. 얘만 한대? 얘가 답이네. 너무 쉽잖아요. 이게 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옳은 거니까 뭘 좋은 거겠죠. 그러니까 얘는 활용한대요. 얘도 불가능해? 뭔지 모르지만 끝. 이렇게 답을 찾으면요. 겁나게 쉬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물개 박수를 칠 거예요. 우와, 이거 겁나게 쉬운데 진짜로? 뭐하러 분석해요? 표집이 뭐예요? 수량 분석이 뭐예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그냥 얘만 하는 거구나. 끝. 이렇게 답을 찾는 여행입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이거 인문학 문제입니다. 보십시오. 보편적 복지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 변화를 알아보고자 과거 10년간 한국의 주요 일간지 보도 자료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래서 10년간 과거 또 주요 일간지 보도 표집이 불가능하다. 2차 자료잖아. 일간지니까요. 수량 분석이 2차 자료니까. 이런 건 몰라도 돼요. 그냥 이런 거구나. 그러면 얘만 가능하구나. 사전조사가 따로 필요치 않다. 사전조사 필요하구나. 조사를 해야 뭘 분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얘 분석해. 얘 1시간 공부하고 얘 1시간 공부하고 이거 다 1시간 동안 공부했다. 이거 공부한 거 아니에요. 대가리 터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이 답이구나.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왜? 출제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의외로 많습니다. 3번 문제 가보실게요. 2차 자료 신문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자료의 결집값을 측정할 수 있다. 결집값 뭐예요? 측정이 결여된 거, 측정이 안 된 거. 신문 보는데 뭘 추적할 수 있어요? 추적할 수가 없죠. 신문 글자만 보는 건데 없다. 끝. 너무 쉽죠.
그다음에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 사례 분석과 신문 번호니까 자료를 직접 수집하냐 신문 번호니까 기존 데이터 수정 오케이 그렇구나 신문 2차 자료 끝 4번 너무 쉽잖아요. 조절 변수는 뭐라겠어요? 아 뭐뭐에 따라서 독립 변수가 있고요. 종속 변수가 있는데 뭐뭐뭐 얘가 원인이 되고 얘가 결과죠.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뭐뭐에 따라서 김덕희의 강의에 따라서 합격했다. 뭐뭐에 따라서 이게 조절한 거 아니에요. 우리 김사복 여러분들은 벌써 쉽게 조절해서 합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팍팍 되죠.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 가만 있어봐. 이거 조사는 100점 받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또 걱정이 물밀듯이 몰려올지도 모릅니다. 100점 맞으면 아닙니다. 왜요? 우리 사회복잡합니다. 미래에 100점 맞으면 인간미가 없어요. 재수 없어요. 우리 자 50점은 맞겠죠 우리가. 빈마에도 50점 맞아요. 스쳐도 50점. 여러분 자신감이 뿜뿜 올라. 뭐뭐에 따라서 그래서 소득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따라네요. 성별에 따라서 따라자기 뭐뭐에 따라서 나오면 따라 나오면 조절 변수예요. 나머지 볼 거 없어요. 그럼 끝. 너무 쉽죠. 5번 가보실게요. 표지모차. 표지모차는 뭐예요? 표집할 때 오차예요. 오차는 뭐예요? 삑사리죠. 삑사리. 삑사리가 낫다 이거예요. 삑사리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너무 쉽죠. 모집단의 크기에 비례한다. 모집단의 크기가 있단 말이에요. 모집단의 크기가 크면 모집단의 크기는 표본 규모가 클수록 표본 규모가 크단 말이에요. 표본 규모가 크다는 것은 표본 규모가 객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왜? 많기 때문에. 그러면 오차는 뭐예요? 그만큼 줄어들겠죠. 객관화될 수 있으니까요. 그 줄어드니까 클수록 감소하니까 반비례죠. 아, 비례가 아니라 반비례구나.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분석하고 싶어 미칠 거예요. 이 분석하고 싶어 미친 사람들은 성격 고쳐야 됩니다. 답 나왔잖아요.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심심할 때는 이제 표본의 통계치와 모수 간의 모수는 모집단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표본의 통계치와 모집단의 특성 간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그렇구나. 일반적으로 표본 규모가 클수록 감소. 아 그렇구나. 이거 반비례 아니에요. 이거 반비례예요. 그렇구나. 끝. 그래서 쉽죠? 6번 갑니다. 다음 칼은 이건 쉽죠. 타당도. A초등학교는 4학년 수학능력 시험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학교사의 회의를 해서 수학교사가 나왔네요. 수학교사 누구예요? 전문가죠. 전문가 나오면 뭐야? 내용태 나오죠. 전문가가 할 수 있다. 내용태 나오죠. 7번 갑니다. 질적연구와 대비되는 건 뭐예요? 양적연구죠. 양적연구. 자동 뽕으로 나오는 거 계속 양적연구하면 실증주의, 질적연구하면 해석주의, 뭐 이렇게 맨날 똑같죠. 이런 거 옳은 거 보면요. 오, 서비스 평가의 정성적 차원을 분석한다. 정성적 차원 정량적. 정량은 양을 평가하는 겁니다. 양을 평가하는 것은 뭐예요? 양적 연구죠. 정성은 정치인다. 정성적, 정질적 똑같은 말입니다. 정질적이니까 질 들어가죠. 그래서 기억 맞고요. 연구자 자신도 도구하다. 그렇죠. 질적 연구는 연구자 자신도 들어간 거죠. 양적 연구가 아니므로 신뢰도 따질 수 있다. 질적 연구도 신뢰 따질 수 있습니다. 구조화, 조작화, 실험 과정 이게 구조화 조작하거든요. 실험 과정은 뭐예요? 실험 과정 데이터 갖고 하는 거죠. 양적 측량이죠. 그래서 이건 뭐예요? 양적 연구죠. 양적 연구죠. 그렇죠. 기억 디귿이다. 그래서 이거는 양적 연구다. 포인트만 잡으면 쉬워요. 이렇게 질적 연구, 해석주의, 뭐 전체를 다 해석해서 주관적으로 하는 거구나. 양적 연구, 실험 과정, 실증주의 검증되는 거구나. 데이터 값 나오는구나. 뭐 이런 거 맨날 똑같아요. 8번 갑니다. 다음에 다양한 표준. 이거 쭉 읽어보세요. 희망복지지원단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지난 1년간 한 담당 한 사례가 가장 많은 모집 자체 이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이 수능 국어 문제예요.
그럼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런 걸 다 이거 외우려고 1시간. 이거 완전 개토레예요. 그러면 쭉 보다 보면 뭐 최대 별량 뭐 사례수가 150사례인 것을 확인하고 담당 사례수가 100사례 정도인 지자체와 200사례 정도의 지자체 두 군데를 뭐 어떻게 사례가 나오고 사례가 나왔으니까 예외 사례 표집됐구나. 별량 뭐 사례가 나오니까 별량값도 있겠구나. 뭐 의도적으로 또 150개, 200개 적용성이 있겠구나. 뭐 이것도 비슷하게 해나 동질적 표집이 뭐요? 동질된 건 여기 없는데? 가만히 있어봐. 그렇지. 동질은 없지. 동질이겠네. 이렇게 찍으면 돼요. 아리까리하고 애매모호한 건 대부분이 끝에 있습니다. 조사로는요. 아리까리한 건 끝에 많아요. 답이. 그래서 5번 찍으면 가장 포인트가 좋아요. 특히 박스 문제는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대부분이 이 밑 끝에 게 삑사리가 많아요. 모두 답이든지 끝에 게 삑사리다. 이건 포인트입니다. 그냥 이렇게 찍는 연습도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갑니다. 상식이죠. 이런 문제는 덤으로 먹는 겁니다. 사회조사 윤리적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사 대상자의 익명성이 유지되어야만 조사 내용의 비밀 유지가 익명성이 유지되든 안 되든 비밀 유지는 가능하죠. 당연히 가능한 비밀 유지하는 건 기본 아니겠습니까? 꼭 익명성이 유지돼야 비밀 유지가 가능해요. 이건 뭐 국어 문제, 초등학교 2학년 문제죠. 다 끝났어요. 맞췄죠. 10번 갑니다. 사회조사에 유용하는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역, 디귿이 옳으네요. 교수님, 리을이 여기 틀렸죠? 교수님 뭐 끝에 것만 틀리다면서요? 찍을 때 얘기입니다. 찍을 때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다 알아요. 탐색, 기술, 설명조 조사는 조사의 목적에 따른 구분이야. 뭐 조사 목적에 따른 구분이 없죠. 딱 봐도 읽어봐도 국어 문제는요. 딱 봐도 그냥 객관적으로 그렇다라고 느끼면 그게 답이에요. 패널 조사 알죠? 동년배 조사 다 뭐예요? 종단적 연구죠. 패널 조사, 동년배 조사 뭐. 패널 조사는 한 사람을 동안 오랫동안 이렇게 조사하는 거예요. 동년배 집단은 동년배예요. 동년배 뭐 예를 들면 뭐 10살 10살끼리 20살끼리 조사하는데 대상은 바뀔 수 있어요. 동일 대상이 아니라 대상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패널 조사는 한 사람이 쭉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패널 조사는 대상이 동일 대상이지만 동년배 집단은 동일 대상이 변할 수 있다. 그래서 니은이 삑살입니다. 2차 자료 신문은 비관여. 신문 보는 거 있고요.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비관여적 연구 방법이다. 그렇구나. 탐색적 조사의 경우에는 이것도 국어 문제입니다. 명확한 연구 가설과 구체적인 조사 계획이 사전에 명확한 연구 가설이 있고 구체적인 조사 계획이 있으면 뭐하러 탐색해요? 그냥 바로 조사하지. 탐색적 조사를 할 필요가 없죠. 이게 국어 문제. 이게 정해졌는데 뭐하러 탐색해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그냥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답이 보여요. 딱 봐도 이건 아니지라고 보이겠죠. 11번 갑니다. 실험 설계가 적합한 상황. 실험 설계는 인과관계가 형성돼야 돼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가 나와야 돼요. 실험은. 원인과 결과가 나오려고 실험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독립변수가 있고 이 실험을 통해서 종속변수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과정을 하는 게 실험 설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원인이 있고 결과가 나와야 돼요. 노인의 변화를 분석하고자. 노인의 변화를 분석하는 게 뭐예요? 결과죠. 무엇 때문에? 무료 급식 서비스를 받았으니까. 이 독립변수 원인이 돼서 결과가 나왔구나. 실험 설계가 적합하구나.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딱 떨어지죠. 12번 갑니다. 조사 연구에 이런 거 나왔으면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그냥 이런 유형의 만약에 똑같이 안 나오더라도 실험 설계가 적합한 상황은 나왔어요. 문제가 보기는 똑같이 안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이 보기 볼 때 이런 원인과 결과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으면 이게 실험 설계가 맞는구나라고 이런 문제 푸는 유형을 배우는 거지 얘랑 똑같이는 안 나옵니다. 문제가.
그러면 이런 거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요. 왜? 이런 걸 보면서 분석해요. 아, 이런 패턴의 유형들이 이런 거구나라고 감을 잡으셔야 돼요. 12번 갑니다. 조사 연구의 과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단순히죠. 이거 쭉 읽어보세요. 이것도. 뭔지 그냥 그런 게비다 하다가 딱 보면 조사 연구 과정은 자료의 분석으로 마무리는 뭐예요? 보고 작성이지. 이건 다 알잖아요, 여러분. 딱 걸렸으면 5번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얘는 뒤돌아서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또 보다가 가만히 있어봐. 얘도 아리까리 한다가 또 걸려 들어가요. 그냥 미련 없이 그냥 오케이 5번 딱 체크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13번 가보시죠.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 신뢰도는 뭐예요? 같냐 안 같냐. 타당도는 뭐예요? 맞냐 안 맞냐. 옳은 것은 측정의 신뢰도가 높은 측정 도구의 높은 신뢰성에 측정의 타당성을 보증하지 않는다. 그렇죠. 왜? 얘는 뭐예요? 같냐 안 같냐. 얘는 맞냐 안 맞냐. 같을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또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을 보증하기도 하지만 보증하지 않기도 한다. 그래서 보증하지 않는다. 타당도가 맞다고 해서 신뢰도가 맞을 수도 있고 또 타당도가 맞다 갔다고 뭐 이런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그래서 보증하지 않는다라고 하고요. 이런 문제 있습니다. 수학 싫어하잖아요. 수학. 우리가 수학 싫어해요. 인문학적 성향이 많은 분들이 우리 사회복지사의 성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도 인문학적으로 풀면 돼요. 수학적으로 풀면 아주 짜증나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 이런 것도 겁나 헷갈려요. 그냥 충분 조건, 타당도는 충분하구나. 타충, 끝. 타당도는 충분 조건, 신뢰도는 필요 조건. 이렇게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타충. 타충만 외우면 나머지는 뭐 필요 조건은 신뢰도겠죠. 보시면 되고요. 체중계 같냐 안 같냐 신뢰도. 편향은 한쪽으로 쭉 쏠리는 겁니다. 한쪽으로 쭉 쏠리니까 한쪽으로 쭉 쏠리기 체계적이죠. 무작위로 가야 체계적으로죠. 측정도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반으로 나눠서 신뢰도를 보는 겁니다. 이거는 타당도가 아니라 신뢰도죠. 검사를 위해서 해당 개념 나왔네요. 개념 나오면 구성 타당도예요. 기준 관련 기준 타당도가 아니라 기준 관련 타당도는 준거 타당도입니다. 기준 타당도 준거 타당도로 가는데 개념이 나오면 구성 타당도다. 그래서 개념 나오면 구성 타당도 이것도 기출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포인트 잡고요. 14번 갑니다. 다음 연구 설계 내용에서 이것도 쉬워요. 이것도 국어 문제예요. 국어 문제는 뭐예요? 인문학 문제예요. 교수님 아닌데요? 천만의 말씀 만만할 꼭 하게. 어려운데요? 쉬워요. 얘는 뭐예요? 몰라도 돼요. 얘는 뭐예요? 몰라도 돼요. 쭉 읽어보세요. 지진에 의해서 정신적 충격에 빠진 재난지역 주민 대상 위기 개입 프로그램에 또 위기 개입 프로그램 나왔다가 또 이거 한 시간 동안 공부한 사람 게토레이 조진스키입니다. 이를 위해서 위기 개입 직전과 개입 후 한 달 만에요. 시간이 너무 지나갔단 말이에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성숙됐겠죠. 너무 성숙되면 이거요. 사고 버린단 말이에요. 성숙됐다. 성숙효과 내적 사상으로 제어하고 있다. 왜? 한 달 만에 너무 오래 지났다. 그래서 성숙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한다. 이겁니다. 15번 갑니다. 과학적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과학적 방법이란 말이에요. 과학적 방법. 우리 그냥 학교 다닐 때 과학, 데이터과, 이과 뭐 이렇게 나오면 근데 과학적 방법, 실험 모든 지식은 잠정적이라는데 그렇죠. 가설의 기반이죠. 가설 기반. 실험은 뭐예요? 가설 기반이죠. 그럴 것이다. 잠정적 가설 기반이구나. 그렇구나. 과학적 방법 끝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몰라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요. 그냥 연역법적 원리의 대상된 우효성을 지한다. 연역법이나 귀납법을 같이 연역법 좋은 거, 귀납법 좋은 거. 이것도 국어예요. 연역법이 뭐예요? 그냥 앞대가리, 앞에다가 결론을 빡 때리는 거예요. 나는 똑똑하다. 먼저 딱 때려놓고 쭉 내려가는 거. 이게 연역법이에요. 귀납법은요. 이건 두괄식이죠. 국어로만. 귀납법은 미괄식이죠. 미괄식.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는 똑똑하다.
이런 건 이제 귀납법. 얘하고 얘를 플러스시킨 게 과학적 방법이에요. 윤리적 실천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뭐 데이터 갖고 하는데 뭐 윤리적 실천을 수행할 수 있어요? 뭐 데이터 갖고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과학적 방법은 윤리적 실천과 관계 없습니다. 연구의 반복을 요구하잖아. 실험할 때 반복하죠. 선별적 관찰에 근거한다. 선별적 관찰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잡고요. 16번 갑니다. 우편조사 이것도 상식이죠. 이건 상식이 이거는 뭐 서비스 문제입니다. 어린이나 노인에게는 대면 면접 조사가 가장 그렇죠. 어린 노인에게 뭐 우편물에서 체크해라 뭐 이런 거 짜증날 거 아니야. 그냥 면접 만나갖고 음식 뭘 좋아해요? 짜장면. 좋았어. 이런 거 좋지 않습니까? 끝. 17번 갑니다. 과학 지수가 또 나왔네요. 나온 거 또 나온대요. 까니맛 똑같고 윤리적 갈등을 해소할 때 필요가 할 때 윤리적 갈등과 과학 주장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과학, 데이터 값 이거하고 윤리적 갈등 해소하고 뭔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그런 거구나. 18번 까보시죠. 설문지 작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상식이죠. 폐쇄형 질문의 응답 범위는 폐쇄형은 뭐예요? OX예요. 맞냐 안 맞냐? 상호 배타적. 그렇죠. OX가 상호 배타적이죠. 그래야 뭘 가려낼 거 아니에요. 상호 배타적이지 않아도 된다. 웃기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OX를 가려내요? 얘도 나는 떡볶이를 좋아한다. 나는 떡볶이를 맛있다. 이러면 못 가려내죠. 나는 떡볶이를 좋아한다. 나는 떡볶이 싫어한다. 이래야 답이 되죠. 이게 폐쇄형 질문이거든요. OX. 배타적이 됩니다. 않아도 웃기지 마라. 나왔고요. 나머지는 그냥 상식이고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이중 질문하면 안 됩니다. 헷갈리니까요. 이중 질문 배제해야 한다. 19번 갑니다.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편수, 변하는 숫자죠. 독립변수는 모든 형태의 활용을 독립변수는 원인이 되니까 다 원인이 되는구나. 끝. 됐죠. 나머지는 그냥 상식으로 보게 되면요. 나올 수 있는 가망식이 있으니까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뭐뭐에 따라서라고 해서 영향을 미치는 건 뭐예요? 조절변수죠. 통제변수는 독립변수와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통제변수는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데 제3의 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3의 변수 방해 요인을 통제하는 거 이걸 통제변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독립변수에 관련성이 없어야 한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관련이 있는 것들을 빼버리는 걸가 통제변수입니다. 조절변수는 독립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조절변수는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에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게 조절변수입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에 정확히 말하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겠죠. 종속변수의 수는 외생변수의 수. 외생변수는 가짜변수입니다. 가짜변수. 또는 가식변수. 이런 거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보고요. 20번 갑니다. 실험 설계 나왔네요. 실험 설계, 내적 타당도. 실험 설계는 뭐예요? 양적 측정. 옳지 않은 거 쉽죠. 일반화 가능성 나오면 이거 시험 건더기 많아서 일반화 가능성은 내적 타당도가 아니라 외적 타당도다. 일반화 가능성 외적 타당도라고 보고요. 나머지 상식이고요. 통계적 회귀 효과는 용어가 잘 나와요. 이건 뭐냐면요.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한 번 했고 두 번 했어요. 실험 설계를 했는데 여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평균이에요. 하면 할수록 자꾸 이렇게 평균 값으로 회귀하려는 속성이 있다. 이런 삑사리가 있다. 이쪽으로 평균 값으로 자꾸 치우치려는 삑사리가 있다. 이걸 이제 통계적 회귀 효과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냥 일반화 가능성에 관한 것이다. 일반화 가능성은 외적 타당도다. 이거 계속 나온 것도 나옵니다. 21번 가보시죠. 노인의 우울에 관하여 연구할 때 조작적 정의가 있다 이겁니다.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조작적 정의는 개념적 정의랑 비스무리하게 가야 돼요. 가설,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조작적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적 정의랑 비스무리해야 된다. 비스무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울 관련 척도를 탐색한 후에 선정하면 얘를 탐색한 후에 했으니까 비스무리해지겠죠. 인문학 문제죠. 쉽죠. 그러니까 인문학으로 접근해야 돼요. 아, 비스무리하려니까 탐색하고 하면 비스무리해지겠구나. 끝. 나머지 보면 더 헷갈립니다. 22번 갑니다. 척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는 잘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응용 문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리커트 척도는요, 보통 이제 뭐 좋다, 매우 만족, 만족, 뭐 보통 뭐 이렇게 정하는 게 순서를 정하는 게 리커트 척도예요. 순서를 정하는 거죠. 순서를 정하니까 뭐예요? 서열 척도죠. 아, 리커트는 서열이다. 거트만도 서열이다. 찌찌뽕 시키고요. 서스톤 척도를 개발하는 과정은 리커트 척도에 비교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아,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건 뭐예요? 서스톤이다. 왜 서스톤이에요? 써서. 아, 쓰니까 많이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구나. 이렇게 외우십시오. 그냥 단순함이가 아주 완빵입니다. 포인트만 잡고요. 단순한 게 빡빡 찍으면요. 조설은 그렇게 뭐 조서지지 않게 공부하면 됩니다. 서스톤.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왜? 쓰니까 서스톤. 의미분화 시험에 많이 나오죠. 의미분화. 그래서 한 쌍의 반대, 양극단이죠. 한 쌍의 반대를 정해놓은 거 의미분화다. 뭐가 더 쓰 나오면요. 누적 척도다. 보누. 아우, 모누하다. 보누. 뭐가노. 그냥 뭐가노. 보가더스는 누적 척도. 보가누적 아니면 사자성어로 보가누적. 보가 나오면 누적이다 라고 보시고요. 23번 갑니다. 교수님, 누적 척도가 뭔데요? 몰라도 돼요. 나오면 이것뿐이 안 나와요. 보가누적. 23번 갑니다. 비확률 표집. 비확률 표집과 대비되는 게 뭐예요? 확률 표집이죠. 확률 표집이다. 확률 표집은 뭐였어요? 기본이죠. 단층, 집계. 단순 무선 표집, 층업 표집, 집락 표집, 계층적 표집 또는 계통적 표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확률 표집은 확률인 객관적으로 확률이 좋아. 그게 확률 표집 아니에요. 확률이 좋은 건 뭐예요? 일반화죠. 그러니까 여기는 비확률 표집이나요. 일반화할 수 있는 건 비확률 표집이에요, 확률 표집이에요. 확률 표집이겠죠. 그러니까 리을은 삑살이다. 기억 띄우시고요. 표집들이 없는 표집 틀이 없는 경우에서 아, 그렇구나. 비확률 표집은 말 그대로 비확률이니까요.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연구자의 평균에 개입될 수 있다. 그렇죠.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질적 연구의 빈번이 자유로운 영혼 질적 연구구나라고 보고요. 24번 갑니다. 24번 갑니다. 쭉 갑니다. 이런 거 다 헛발질이에요. 속이려고 하는 걸 읽으면 읽을수록 대가리 터져버려요. 그냥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근데 자기적이다. 자기적.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인위적으로. 자기적 할당, 인위적 할당. 자기적, 인위적 나오면 할당이구나. 그래서 할당 표집이다. 자기적, 인위적 나오면 할당 표집이다 라고 보고요. 의도적 나오면 뭐예요? 의도적 나오면 유의 표집이다. 이런 포인트만 잡으면 됩니다. 25번 갑니다. 이거 쉽습니다. 중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순서죠. 서열 척도다. 또 기간 몇 년 동안이다. 이거 비율 척도입니다. 또 지역, 고등학교 지역, 출신 고등학교 지역, 논산 지역 이름 명이죠. 명목 척도다. 명목 척도, 명명 척도 같은 말입니다. 26번 갑니다. 양적 연구의 가설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문학 상식이에요. 하나의 가설에 변수가 겁나 많아요. 요즘 말로 졸라 많아요. 그럼 짜증나겠죠. 가설 검증이 유리해요? 유리하죠. 어렵다. 왜? 졸라 많으니까. 그래서 정답 4번 나왔습니다. 뭐 이런 거 있고 뭐 이거 우리 많이 하죠. 연가설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관계가 없다. 연가설이죠. 라고 보고요. 탐색적 조사는 가설을 설정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한 꼭지 박자. 탐색 조사는 가설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게 왜? 탐색하면 되니까요. 가설을 설정할 필요가 없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가설이 있으면 탐색할 필요가 없겠죠. 라고 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넘어가시고요. 27번 갑니다. 조사 연구 이거 쉽지요. 티귿이 먼저죠. 티귿 주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요 가설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요 설문지를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한다. 그래서 이거 순서대로 외우면 될 것 같고요. 앞대가리 몰라도 돼요. 그냥 끝에만 보면 됩니다. 또 여기서 또 이런 거 외우는 사람 있습니다. 시험 똑같이 안 나와요. 이런 건 볼 필요 없고 시간 낭비입니다. 그냥 이런 순서구나라고 보고요. 맨 마지막에 보고서 작성이겠죠. 28번 갑니다. 서베이에서 우편 설문 이것도 상식입니다. 국어 문제입니다. 대인 면접은 면접 시험이에요. 면접 시험 가면 뭐예요? 자, 1번 들으세요. 2번 들으세요. 면접까지 있고 상황 설정 다 됐죠. 구조하기 어렵다. 구조하기 쉽다. 왜? 상황 세팅이 다 끝났으니까요. 그래서 응답 환경에 구조하기 어려운 건 뭐예요? 우편조사죠. 우편조사. 이건 뭐 우편물 등기를 보내고 뭐 일반으로 보내고 뭐 누구한테 보내고 이런 것도 수집하게 되고 또 걷어야 되고 구조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우편조사의 단점이 구조하기가 어렵다. 나머지는 상식이에요. 그냥 국어 문제입니다. 면접 보는 거 상식이지 않습니까? 29번 갑니다. 인식론, 실증주의나 해석주의. 쉽죠 이것도요. 연구자의 가치, 태도, 가치나 태도 이런 건 뭐예요? 심오한 인간 내부의 심오한 연구를 하는 거죠. 심오한 연구는 뭐예요? 해석주의죠. 실험 연구, 실험실 연구 이런 건 뭐예요? 실증 연구, 과학이죠. 실증주의, 과학, 데이터 값, 양적 측정, 약적 연구, 해석주의, 질적 연구, 인간의 가치와 태도, 질적 있지 않습니까? 심오한 인간의 가치. 그래서 가태해 해석주의다. 가치와 태도 나오면 해석주의다. 인간의 심오한 가치와 태도, 질적 연구다. 해석주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요. 실증 연구는 경험적 관찰. 그렇죠. 실증 연구, 경험적 관찰, 사회적 행위나 주관적 의미, 심오한 의미, 해석주의. 실증주의는 적은 수의 표본으로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당연히 적은 수니까 일반화가 무리겠죠. 해석주의는 주로 언어, 인간의 심도 있는 세계를 알아보는 거, 언어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도를 아십니까? 해석주의. 30번 갑니다. 시설보호 아동이 경험한 학교 생활의 본질과 맥락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 일반적 시설보호 아동이 경험한 학교 생활입니다. 학교 생활의 본질과 맥락에 대한 연구입니다. 시설보호 아동은 동일한 겁니다. 동일해요. 계층을 나눌 수가 없어요. 시설보호 아동을 잘하는 사람, 시설보호 아동을 못한 사람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시설보호 아동이 경험한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용되지 않은 표집 방법이 아닌 것은 층화 표집. 층화 표집은 층을 나눈 겁니다. 층 나눌 게 없잖아요. 왜? 시설보호 아동이라는 주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4번이다. 그래서 단순하게 넘어가시고요. 31번 갑니다. 사회조사의 유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여러분들이 조사는 왜 어렵냐면요. 얘 체크하고 나는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돼 넘어가요. 이런 사람들 정신병자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은 공부하기 진짜 골 때려져요. 이런 걸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100점 만원 시험도 아니고 다음 나왔고 나오면 똑같이 나오고 이런 문제는 사례 문제는 안 나올 확률이 커요. 그냥 이런 분위기만 잡는 거죠. 또 설사 한 문제 뭐 틀리면 어쩔 거예요. 찍으면 되지 뭐. 이런 거 다 외우려면 설치나요. 31번 갑니다. 사회조사의 유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옳은 거. 이건 체크하세요. 단순한 게 탐색 기술 설명은 목적은 횡단 연구다. 그래서 종단 연구가 아니라 횡단 연구다라고 포인트 잡고요. 동년배 조사는 특성 하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서 매번 동일 대상. 동년배는 매번 동일 대상은 아니랬죠. 대상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동일 대상은 패널 조사입니다.
종단 연구는 장기간에 걸쳐 조사하는 연구로 질적 연구로 이루어지지 장기간에 걸쳐 조사하는 질적 연구가 종단 연구입니다. 패널 연구는 새로운 경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향 나왔네요. 경향신문 추세죠. 경향, 추세, 추이. 그래서 추세, 추이 검사입니다. 패널 연구가 아닙니다. 추이 조사는 패널 연구보다 개인의 변화에 대해서 명확히 하는 건 종단 연구 계속 한 사람이 끝까지 가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패널 조사죠. 그래서 패널 조사는 추이 조사보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32번 갑니다.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실제 통계 분석에서 사용하는 변수를 실제 통계 사용하는 거 다 사용합니다. 근데 외생 변수는 아닙니다. 외생 변수는 뭐라고 해서요? 앞에 설명드렸죠? 삑사리 변수다. 삑사리 변수, 허위 변수, 가짜 변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빼버리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릴은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33번 갑니다. 이것도 쉬워요. 이건 국어 문제예요. 이거 몰라도 돼요. 사람 문제 똑같이 안 나옵니다. 그냥 의미만 파악하면 됩니다. 쉽게 넘어가야 돼요. 국어 문제입니다. 상관관계가 낮다. 상관관계가 낮아요. 상관관계가 낮다는 건 변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상관관계는 변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변별력이 없으니까 독긴 객긴이에요. 사자성어로 뭐예요? 독긴 객긴이다. 얘를 빼나 헷갈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항을 제거할 수 알 수 있다, 알 수 없다. 왜? 독긴 객긴이니까. 왜 독긴 객긴이에요? 변별력이 없으니까. 국어 문제죠. 초등학교 한 5학년 문제 국어 문제입니다. 34번 갑니다. 표본의 크기와 표지 보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이것도 상식입니다. 자료 표집 방법은 표본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 그렇구나. 표본 크기가 클수록 그렇구나. 표본 크기가 커지면 서로 찌찌뽕하겠죠. 표집 오차가 클수록 이게 중요하죠. 표집 오차가 뭐예요? 삑자리죠. 삑자리가 컸단 말이에요. 그럼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확성은 뭐예요? 당연히 낮아지겠죠. 왜 낮아져요? 삑자리니까. 반비례죠. 동일한 표집 오차를 가정한다면 분석 변수가 많을수록 표본 크기는 동일한 표집 오차를 가정한다면 변수가 많으면 크기도 커야겠죠. 왜? 동일한 표집 오차니까요. 그래서 딱 떨어지죠. 35번 갑니다. 이것도 뭐 기본 문제예요. 이런 거 보면 정말 하늘의 영광, 땅의 축복, 할렐루야! 정말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많고 적음에 따라 나왔네요. 따라쟁이 조절 변수. 그럼 1번 뭐예요? 조절 변수겠죠. 지역사회 응집력에 거주지간이 미치는 영. 응집력이 이게 응집력인가 이게 결론 아니에요? 종속 변수죠. 뭐에 따라 거주지간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를 것이다. 얘는 원인이죠. 그래서 응집력이 거주기간이 미치는 영향, 거주기간이 독립변수고 사회 응집력이 종속 변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6번 갑니다. 확률 이론에 근거한 표본 평균들의 표집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이런 거 뭔 말인지 알아요? 알 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문제 풀어요? 문제 풀면 국어 인문학 문제예요. 이런 심지어 영어까지 외운 사람이 있어요. 한글도 모르면서. 진짜 조진스키, 게토레, 아니 병이에요 병. 이런 게 있나 보다 그냥 보기 보면 돼요. 또 이런 거 시험 시간에 10분 동안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냥 읽어보자. 쭉 근데 옳지 않은 거래요. 뭔가 안 좋은 거겠죠. 쭉 읽다 보니까 표본 크기와 상관없이 전기표본 상관없는 거 아닌지 않아요? 이거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상관없이 상관이 있어야지. 이 국어 상관이 있겠지 뭔지 모르지만 상관이 있어야 뭘 종교 부분을 잘 따를 거 아니에요. 상관없이도 아닌 것 같아 있는 것 같아. 끝. 나머지는 몰라도 돼. 이렇게 풀면 아주 쉽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9배일 때 표준 9배일 때 왜 3분의 1이에요? 몰라도 돼요. 그냥 답 나왔잖아요. 이거 문제 푸는 패턴 유형만 알면 되겠습니다. 37번 갑니다. 어떤 연구를 진행할 때 호손 효과는 뭐냐면요. 호손 효과를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가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국어만 알면 쉬워요. 호손 효과는 뭐냐면요. 관찰자가 있다는 거예요. 관찰자.
여기는 피검자죠. 관찰을 받는 사람. 관찰자가 있고 여기는 피검자. 피검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을 본다 이거예요.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지. 뭔가 잘해야지. 의식한단 말이에요. 의식이 됐건 무의식이 됐건 이 사람들을 의식해요. 의식하면 뭐예요? 당연히 정확성이 떨어지겠죠. 왜? 더 잘 보이려고요. 눈치 보려니까. 이걸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헷갈리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통제 집단을 추가해서 이 집단이 눈치를 보는 것 같아. 아무래도. 그러면 이 집단을 또 추가해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집단이건 눈치를 안 보겠죠. 얘네가 눈치를 챈 것 같아. 뭔가 검사하는지. 이제 몰래카메라죠. 얘가 몰래카메라인지 알 것 같아. 몰래카메라인지 아는 게 호소효과예요. 그러니까 몰래카메라가 모르는지 집단을 또 하나 추가해야겠죠. 비교 집단을. 그래서 비교 집단을 추가해야 된다. 왜? 몰래카메라가 있는지 모르게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몰래카메라 효과가 호소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건 몰라도 되겠죠? 38번 합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게죠. 1000명을 번호 순서대로 해서 4번, 9번, 그래서 14번씩 몇 끗 차이 나요? 5끗 차이 나요. 5 나왔고요. 표본 수도 공식은 뭐예요? 표본 1000 나누기 5 하니까 200이다. 그래서 정답 3번이다라고 보고요. 39번 갑니다. 단일 사례 연구 옳지 않은 거. 이것도 인문학 문제죠. 단일 사례니까 사례가 하나니까 뭐예요? 외적 태난도가 낮겠죠. 왜? 사례가 하나니까. 너무 쉽지 않나요? 인문학 국어 문제죠. 나머지 볼 거 없습니다. 40번 갑니다. 매우 건강한 60대 이것도 몰라도 돼요. 내적 타당도를 저해 요인을 모두 보시오. 이것도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고 왜? 성숙해서 내적 변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성숙해서 내면이 성장하든 외면이 성장하든 하여튼 성숙해서 시간이 지나서 내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고 선택과의 상호작용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 통제적 회귀 앞에 설명드렸죠. 자꾸 평균으로 가려는 속성 때문에 변하고 유의학 효과는 유의학 효과예요.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 코로나 검사 받아보세요. 유의학 효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유의학 효과는 아니다. 정답 1번이다라고 41번 가보시죠. 한 연구에서 사용된 소득 단위 원의 변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또 이런 거 나오면 또 아주 골 때려지죠. 근데 의외로 간단해요. 옳지 않은 거니까요. 쭉 봤더니 뭘 동일하대요. 여기도 절대 0점이 돼. 가능하대. 할 수 있대. 얘만 없대. 얘만 없으니까 이거구나.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구나. 답 나왔네요. 이렇게 이치하면 됩니다. 소득 단위원은 비율 척도예요. 비율 척도는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대부분이 없다, 할 수 없다, 뭐뭐만 이런 거 들어가면 삑살이에요. 답 나왔죠? 이런 건 뭐예요? 할 거 없어요. 42번 갑니다. 내용 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내용 분석의 결과, 내용 분석은 내용을 잘했겠죠. 그러니까 양적 분산에 사용할 수 있다. 오케이, 딱 떨어지죠. 주제를 기록 단위로 할 때는 단어를 기록 단위로 할 때보다 자료 수집 양의 주제를 기록 단위로 했으니까 단어가 많겠죠. 주제를 기록 양이 적어지겠죠. 적다. 인문학 상식이죠. 하나의 단락 안에 2개 이상의 주제가 들어가 있는 경우 단락을 기록 단위로 한다. 2개 이상의 주제가 들어갔으니까 주제를 기록 단위로 해야죠.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단락 빠져.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되니까 주제가 들어갑니다. 기록 단위는 맥락 단위보다 상이다. 맥락 단위, 맥락이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 때도 맥락을 잘 파악해야 돼요. 이런 게 맥락이에요. 이게 맥락지예요. 쫙 보니까 뭔지 모르지만 다 동일하다, 0점이다. 근데 얘만 뭘 할 수 없대. 그럼 얘는 삑살이겠네. 이렇게 하면 이 맥락을 잡는 거예요. 여기도 맥락 단위, 맥락을 잡는 게 더 중요하죠. 맥락 단위가 기록 단위보다 더 상위단위다.
자료 이용을 위한 범주가 설정되면 기록 단위는 필요치 않다,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43번 갑니다. 다음의 의미 조사는 비교를 위한 두 개의 집단이 있습니다. 비교 집단이니까 상관관계 연구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죠. 외부 요인의 설명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어렵다. 왜냐면요, 집단 간 동질성 보장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집단 간의 동질성 보장이 어렵다라고 나오면 정태 집단 비교, 고종 집단 비교입니다. 그래서 명태도 아니고 생태도 아니고 정태다. 집단 간 동질성 보장이 어렵다 나오면 정태 집단 비교다. 딱 찍고요. 나머지 버리고요. 44번 갑니다. 이런 거 볼 시간에 인행사 한 번 더 풀어서 인행사 받는 게 더 빠릅니다. 이런 거 골치 아픈 거 괜히 부들기서 열받을 필요 없습니다. 44번 갑니다. 사실 소설은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60점 딱 받는 사람이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조설은. 그러면 무조건 합격돼요. 초설은 60점 맞으면요, 나머지 인행사는 뭐 60점 이상 되겠죠. 100% 합격이에요. 근데 문제 푸는 유형들 보면요, 이거 잘하면 60점 맞겠는데 이런 느낌 들 겁니다. 합격입니다. 초점 집단, 델타의 조사, 초점 집단 뭐 6명에서 9명 정도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초점 맞추는 거. 초점 집단. 초점 맞추니까 뭐예요? 초점 집단 조사는 내용 대상들을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왜? 초점 맞췄으니까. 너무 쉽잖아요. 나머지는요, 초점 집단 조사에서는 익명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출된 자료를 분석한다. 익명 아니죠. 6명에서 9명의 보통 이제 전문가 그룹입니다. 초점 집단 조사의 자료 수집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개입이 연구자 주관적 개입 들어갑니다. 연구자들이. 델타의 조사는 비구조화 방식으로 정보의 흐름을 제어한다. 델타의 조사는 우편 조사죠. 우편 조사하면 뭐예요? 우편 조사할 때 문 하나 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구조가 아니라 구조화다. 제어한다. 델타의 조사는 대면 집단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도출된 대면이 아니라 우편이죠. 우편이다. 맨날 뭐 나온 거 또 나오고 나온 거 또 나오고 까니만 똑같고 맨날 똑같이 나옵니다. 45번 갑니다. 설문지 문항의 작성법 이것도 쉽습니다. 신뢰도 측정을 위해서 짝으로 된 문항들은 함께 배치한다. 짝으로 된 문항이에요. 짝으로 된 문항을 함께 하면 변별력이 떨어져요. 얘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얘는 또 한참 뒤에 있다 나오고 이렇게 멀리 배치해야 돼요. 그래서 짝으로 된 문항들은 함께 배치하는 게 아니라 떨어뜨린다. 그래서 함께 배치하는 게 아니라 떨어뜨린다. 같이 갑니다. 짝으로 된 문항은 함께 배치하는 게 뭐예요? 함께 배치하면 얘하고 짝인데 뭐 물어보나 마나죠. 도끼 객끼니까요. 그래서 따로 떨어뜨려서 배치한다라고 보고요. 이중 질문, 유도 질문을 피하는 걸 좋다. 당연하죠. 응답하기 쉬운 문항은 앞으로 배치한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것은 먼저 묻고 특수한 것은 뒤에 묻습니다. 객관식 문항의 응답 항목은 상호 배타적이다. 또 나왔죠? 객관식 문항은 뭐예요? 객관식 문항, 폐쇄적 문항이에요. yes, no. 그래서 객관적, 폐쇄적, yes, no 물어보는 건 상호 배타적이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46번 갑니다. 단순 시계열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순 시계열 설계입니다. 정답 상식입니다. 딱 떨어져요. 정석 변수의 변화를 추적 비교할 수 있다. 당연히 비교할 수 있으니까 설계를 세우겠죠. 초등학교 1학년 문제잖아요. 너무 쉽죠. 실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입 이후에는 1회만, 뭐뭐만 이런 거 나오면 삑 찾아야겠죠? 1회만 아니라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관찰한다. 검사와 개입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해서 통제가 용이하다, 용이하지 않다. 왜? 단순한 거니까. 단순 시계열이니까. 선실험 설계 중 하나다. 선실험이 아니라 유사실험 설계입니다. 유사실험 설계의 하나다. 통제 집단을 포함하여 비교한다. 통제 집단을 포함해서 비교하는 건 통제 집단 하나 늘었죠. 그러니까 단순이 아니라 뭐예요? 복수식 계열이죠. 복수식 계열이다. 라고 보시고요. 47번 갑니다. 척도 구성, 척바닥
봐도 답이 알아요. 이건 상식 아주 인문학 쉬운 문제입니다. 요인분석 나오면 구성타당도예요. 구성타당도의 요건이 첫째 요인분석, 또 수렴타당도, 변별타당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타당도, 요인분석이니까 내용타당도는 아니겠죠? 끝. 48번 갑니다. 교수님 이런 건 뭐예요? 알 거 없어요. 48번 갑니다. 양적 연구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양적 연구 선 이론 후 이론이 먼저이고 조사하는 방법 당연하겠죠. 딱 떨어지죠. 당연하다. 시험에 나오면 이제 이걸 응용문제로 바꾸면 어떻게 나올까요?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뭐 후 조사 후 선 이론의 방법이다. 뭐 이렇게 장난질하겠죠. 체크 포인트 하고요. 심층 규명을 한다. 심층 규명을 이거는 질적 연구야. 도를 아십니까? 연구자의 주관성을 활용한다. 도를 아십니까? 질적 연구입니다. 연구 도구로서 연구자의 자질을 증명한다. 도를 아십니까? 질적 연구다. 주요 사항된 자료 수집 방법은 면접과 관찰이다. 면접과 관찰. 잘생겼습니다. 보니까 너무 잘생겼어요. 도를 연구하면 잘할 것 같아요. 도를 아십니까? 질적 연구입니다. 49번 합니다. 조사 윤리를 준수하기 위한 일반적 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상식 문제입니다. 보너스 문제예요. 글자만 읽을 수 있으면 맞힐 문제입니다. 조사 참여를 통해 받을 혜택을 조사 후에 알려주면 뭐예요? 하나만 하죠. 장난질하는 겁니까? 약 올리는 거예요? 조사 전에 알려줘야겠죠. 나머지는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50번 갑니다. 삼각 측정이 나왔네요. 삼각 김밥도 아니고 삼각 측정에 대해서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은 5번입니다. 이것도 삼각형이 몰라도 답을 풀 수 있어요. 쭉 읽다 보면요. 여러 사람이 관찰했대요. 관찰한 사람이 여러 명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류가 삑사리가 발생하는 확률이 적어요? 많아요? 적어지겠죠. 왜? 관찰을 여러 명 하니까요. 식정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아니 낮아진다. 여기다가 문제가 삼각 김밥은 이렇게 해도 문제가 풀려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공부하지 마십시오. 답 나왔죠? 그래서 나왔고요. 나머지는 뭐 측정해서 조사자 편견에 작용할 줄수 그렇구나, 그렇구나라고요. 포인트만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50문제 풀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조사는 어렵다고 느껴지셨지만 강의를 들어보시고요. 50문제 지금 우리 조사는 1강 강의 들어보시고 조사는 재밌는데? 가만히 있어봐. 의외로 겁나게 쉬운데? 야, 이거 만점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자신감과 기쁨이 뿜뿜 올라올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